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꽤 오랜만에 뵌 것 같죠? 네. 일주일이면은 강산이 몇 번 변해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음양오행이라고 하는 것 중에서 음양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이번 시간은 오행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공부를 합니다. 문제는 이 오행을 그냥 단순한 동양 철학의 오행으로만 우리가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 몸에서 장부의 구조가 어떻게 오행이라고 하는 그러한 구조에 의해서 우리 몸이 순환하고 있느냐라는 부분을 가지고 공부를 합니다. 흔히 이런 말을 해요. 한의학에서는요, 음양오행으로 논리적인 설명이 되면은 과학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음양오행으로 설명이 되지 않으면은 하나의 민간요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음양오행이라고 하는 어찌 보면 굉장히 동양 철학의 진수인데 이 부분이 그렇게 쉽게 이렇게 잣대로 이렇게 딱딱 잘라서 적용하는 부분이 아니고 형이상학적인 부분까지 이렇게 아우르고 있기 때문에 음양오행을 안다는 거는 어찌 보면은 안 만큼 설명하는 거지 다 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죠. 만약에 다 한다는 얘기는 우주를 안다는 얘기인데 감히 어떻게 이렇게 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냐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만큼 보인다라는 게 바로 이 음양오행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인류가 최초에 어떻게 인류가 만들어졌는지는 진화론자 입장에서 보면은 원숭이에 의해서 사람이 만들어지고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가 하면은 창조론자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은 원숭이가 아니고 사람은 그저 사람일 뿐이죠. 남자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여자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하는 것을 종교적인 입장에서도 이렇게 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분명한 거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는 우리 조상이 분명히 있었고 우리도 이제 조상이 돼가지고 가는 거죠. 그리고 이 시대에 2019년 3월이라고 하는 이 시대에 우리는 같이 숨쉬고 살아가는 거죠. 지금은 10년 나이 차이, 15년 나이 차이, 20년 나이 차이라고 하지만 100년, 200년, 300년, 500년 뒤가 됐을 때 이 차이는 별로 크지 않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 사람의 흐름도 이렇게 있을 거고요. 한 나라의 국가의 운명도 이렇게 흐름을 우리가 역사를 살펴봐도 부침이 있었어요. 지금 남북한의 문제가 그 어느 때보다도 해빙기라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이것이 통일로 가는 길인지 아니면 이대로 얼마나 갈는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한 200~300년 지나게 되면은 알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우리가 얘기를 좀 해보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어떤 논리적인 부분으로 풀어가겠느냐라고 했을 때 음양오행적인 얘기를 많이 하죠. 자, 제가 지난 시간에 음양을 얘기하고 오행을 살짝 얘기하면서 예고편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음양오행론자 입장에서는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어느 때 그 옛날에 우주가 탄생하기 전에는 즉 사람이 이렇게 사라지기 전에는 혼돈의 상태였다. 그걸 우리는 카오스의 상태라고 그랬고 분명한 건 뭐냐면 막 혼란의 상태, 혼돈의 상태였지만 질서가 전혀 없는 상태였죠. 그러다가 이제 질서가 잡히게 되는데 한도 없고 끝도 없고 시작도 없는 그러한 혼돈의 상태, 카오스의 상태에서 어느 정도 이제 정리가 돼가지고 있는 상태를 우리는 무국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무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원 속에 갇혀져 있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 속을 알 수가 없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질서가 명확히 잡혀지면서 어찌 보면 양비론 같은, 이것을 우리는 음과 양이라고 하는 큰 이분법으로 나눠놨어요. 이렇게. 그래서 음과 양이라는 이분법적인 무극의 상태를 우리는 희극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제서야 거기서는 하나의 생명이 만들어진 거죠. 숫자로 얘기하면 무극은 0, 즉 제로지만 태극은 1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 태극이 우리 몸이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 몸을 무극체라고 하지 않고 태극체라고 얘기하는 것은 생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생명이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태극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태극이, 즉 음과 양이 세상 밖으로 나오면서 율려라고 하는 음양의 어떤 변화 상태, 음양이 움직이고 있는 상태를 우리가 율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냥 단순하게 평면적인 입장, 1차원적인 입장에서 그냥 바라보면 음과 양이지만, 이것이 순환하고 있고 움직이고 있고 동영상 같은 거로 개념으로 본다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율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몸도 들여다보면 살아있는 몸이라 그러면은 음양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이럴 때 몸의 구조를 놓고 보더라도 음과 양은 단순하게 어떻게 보면은 이분법적인 체계로 우주를 설명하기 위한 논리적인 시스템이지만, 오행이라고 하는 것은 순환의 상태를 가지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한동석 선생의 우주변화의 원리라는 책을 보더라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주변화의 원리에서 도대체 우주라고 하는 것이 뭐냐, 공간과 시간에 그것을 우주라고 얘기하고, 그걸 초월한다 그러면은, 공간과 시간을 초월한다면 우리는 딴 우주 속에 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끊임없는 분합활동, 즉 분리와 화합이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주변화의 원리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리가 지금 정체되어 있는 것 같으면서도 또 변화하고 있고, 분리돼서 떨어져 있고 또 합하고, 분리돼서 이러면 또 합하고, 이건 결국 뭘 얘기하는 거냐? 끊임없는 영속성을 얘기하는 거고요. 멈춰지지 않는 그러한 시간과 공간의 운동성을 우리가 우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많은 학자들은, 서양 학자든 동양 학자든 도대체 이 우주의 시작이 뭐였냐, 근본이 뭐냐라는 걸 찾았을 때, 어떤 이는 우주의 근원은 불이다, 하나의 원소다, 또는 탈레스 같은 사람은 물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탈레스는 서양 철학의 아버지거든요. 그 사람에 의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서양 철학이 만들어지는데, 그분이 얘기하는 우주의 근원이 물이라는 것하고, 동양에서 얘기하는, 여기 지금 하도라고 하는 거를 지금 말씀을 또 드리게 되는데, 동양에서 얘기하는 우주의 근원도 결국은 물이란 말이에요. 이걸 단순하게 오행에서 얘기를 하면 이제 수라고 하는 개념의 부분인데 물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동서양이 같은 개념으로 본 것이 뭐냐면 우주의 근원을 물이라 봤던 거죠. 어쨌든 오늘 이제 여러분한테 모카토금수라고 하는 오행의 하나의 엘리멘트, 오행의 하나하나씩의 구조에 대한 설명을 오늘 좀 말씀드려야 되는데, 일단 우리 몸을 가지고 잠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몸이 하나의 태극체라고 얘기를 했고요. 여기서 이제 음과 양이 나눠지면 음양은 두 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음양이 또 각각의 음에서 음양이 나눠지고 양에서 음양이 나눠진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네 개가 되는 거잖아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랬냐면은 사상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음이 크다 작다라는 개념으로 놓고 봤을 때, 이건 어떻게 보면 음이 크다 작다가 아니라
내기, 속에 있는 것이 음이냐, 겉으로 드러난 것이 양이냐, 속과 겉이 다 음이냐, 속과 겉이 더 양이냐에 따라서 소양과 태양과 소음과 그리고 태음으로 나눠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음과 양이 4개로 나눠지면은 즉 소양, 태양, 소음, 태음을 사상이라고 얘기했고, 사람도 동무 이재마 선생 같은 경우는 사람도 어떻게 봤어요? 그런 4가지 체질론으로 봤기 때문에 사상체질이라는, 즉 사상의학이라고 하는 의학이 태동이 되게 된 거죠. 자, 어쨌든 그래서 그 사상의 개념에다가 변화의 축인 토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갔을 때 우리는 오행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때 오행이라고 하는 이 행이라고 하는 말이 갈행자가 되기도 하고 올행자가 되기도 한다 그랬어요. 가기도 하고 오기도 하고 하는 거지 원행이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죠? 예, 그래서 이것은 결국은 뭐를 얘기하는 거냐 하면은 지하철에서 얘기한다면 2호선 같은 개념이죠. 순환선이죠. 오행은 순환이구나 라는 걸로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고요. 자, 우리 몸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뇌를 가지고 얘기할 때 우리가 생명이 멈춰진다 그러면 머리에 뇌가 멈춰졌을 때 우리가 비로소 사망신고를 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라고 본다면 나머지 구조들을 보자고요. 자, 여기 보면 팔이요. 팔의 구조는 여기가 요 뼈를 상완골이라 그래요. 위팔뼈라고 얘기하는데 위팔뼈가 몇 개냐면 하나거든요. 여기 태극이에요. 그러다가 여기 내려오면은요. 여기 내려오면은 이게 노뼈고 이게 좌뼈예요. 요걸 척골이라 그러죠. 그럼 노뼈, 좌뼈는 몇 개냐? 요 뼈가 2개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내려와가지고 손목뼈가 있고요. 그 다음에 손가락이 몇 개예요? 5개예요. 그러면 하나는 태극이고요. 2개는 음양이죠. 5개가 와가지고 뭐가 된 거예요? 오행이 돼가지고 움직이는 거죠. 순환이 이루어지죠. 그럼 발을 또 놓고 보자고요. 발을 보면은 이 넓적다리 뼈를 넓다리 뼈라고 얘기합니다만은 대퇴골이에요. 이게 몇 개예요? 1개예요. 그러다가 무릎을 지나가지고 종아리 쪽에 있는 소태 쪽에 있는 뼈가 앞에 있는 뼈가 우리가 경골이라고 그러고 뒤에 있는 뼈를 비골이라고 그러는데 이 뼈 또 몇 개예요? 2개. 그러다가 발목을 거쳐가지고 발가락이 몇 개입니까? 5개. 그럼 결국 우리 몸은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요? 태극과 음양과 오행으로 우리 몸이 이루어져 있죠. 결국은 우리 몸이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 왜 생명이 하나인가? 그래서 내 몸이 태극체이고 구조가 이렇게 음양과 오행으로 다 이루어졌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왜 좌측과 우측으로 나눠져 있느냐? 좌측은 양이고 우측은 음이다 라고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요. 머리가 있고 몸뚱아리가 있는데 머리를 우리가 양 중에 양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심장에서 먼 데 있을수록 음 중에 음이 아니겠나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살피면 되고요. 그러니까 소우주인 사람도 이렇게 음양 오행으로 구조가 이루어졌다면은 그러면 이 지구상에 있는 이 우주 만물들은 삼라만상들은 어떻게 이게 이루어져 있느냐 했더니 산이 있으면 바다가 있고, 산을 양이라고 그런다면은 바다를 음이라고 본다 그러면은 오행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면 바다가 몇 개냐, 대륙이 몇 개냐 이랬더니 그랬더니 5대양 6대주라고 얘기를 한다 이런 얘기죠. 그럼 5대양 6대주라고 하는 말 자체가 뭐를 의미하는 거냐 하면은 하늘에 오행의 구조가 땅에 탁 내려오면은 뭘로 바뀌냐. 5대양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하늘의 기운이고요.
육대주라고 하는 기운이 오행이 내려와서 펼쳐진 모습. 우리가 24절기가 있어요. 이 24절기도 그렇고요. 이것도 다 뭐냐면은 오행의 구조로 순환하고 있어요.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계절의 어떤 변화를요. 얼마 전까지도 엄청 추웠지 않았습니까? 그러더니 갑자기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완연한 봄이 됐어요. 지금 겁이 나는 게 뭐냐? 작년 여름 무진장 더웠잖아요. 올 여름도 엄청 덥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죠. 지구온난화 뭐 어쩌고 얘기를 하면서 말이죠. 심각해요. 예. 자, 이렇게 계절을 우리가 거역할 수 없는 것도 그러면서도 또 겨울은 온다는 얘기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냐. 아, 이게 바로 이 우주는 크게 보면은 음양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오행이라고 하는 그 순환체계로 돌아가고 있고 내 몸도 어떻게 돌아가고 있다? 오행의 체계로 돌아가고 있는데 그 우리 몸속을 이루고 있는 근본적인 장기를 안에다 들어가 보자 이게. 그랬더니 장기가 큰 틀에서 보면 5개의 장기로 돼 있고 그 다음에 6개의 부로 돼 있는데 여기서 부라고 하는 건 창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5개의 장기는 어떤 거를 얘기하는 거냐 하면은 간, 심장, 그리고 비장, 그리고 폐, 그리고 심장. 이 5개의 장기가 아주 전기를 저장하고 있는 중요한 장기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이게 서로 간은 간대로 따로 놀고 심장은 심장대로 따로 노는 게 아니라 간하고 심장하고 폐하고 콩팥하고 이런 장기들이 어떤 일련의 관계성을 가지고 얘가 순환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돌고 있더라는 거예요. 만약에 양방의 구조로 놓고 본다면요. 양방이 이런 구조로 얘기를 하질 않죠. 양방은 계통해부학이기 때문에 간이면 간 그 자체로 보는 거예요. 심장은 심장 그 자체로 보죠. 그래서 양방은 어떤 관점으로 보냐면 매크로에서 마이크로로 가는 게 양방이고요.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큰 거에서 작은 거로.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내과였다가 장부로 들어가서 간이면 간, 위면 위, 전문의가 따로 있고 심지어는 지금은 간도 뭐 질병별로 따로 보는 전문의들이 따로 있는 것처럼 말이죠. 자꾸 마이크로로 가는 거고요. 한방은요. 그 장부 하나의 마이크로적인 면을 보는 게 아니라 이 장부의 어떤 문제를 다른 장부와의 연관성을 주로 많이 보기 때문에 이거를 마이크로 보면 안 되고 오행의 순환 구조인 매크로적인 관점에서 봐야 보다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 그렇다 그러면 내가 위가 안 좋다 그래가지고요. 예를 들어 봅니다. 내가 위가 안 좋아요. 그럼 위가 안 좋으면은 이 위는 양방의 구조로 우리가 병원에 가면요. 내시경해요. 또는 초음파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들여다봐요. 이상이 없대요. 나는 속이 쓰린데 훑어가지고 아주 죽겠는데 검사해보니까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병원에 대한 불신을 갖게 돼요. 왜 나는 증상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럼 어디로 가요? 한의원. 좀 더 큰 병원에 가지. 그럼 우리가 대학병원을 간다든가 아니면은 의료원을 가는 이유가 뭐예요? 차이가 뭐예요? 동네 병원하고 대학병원의 차이가 뭐예요? 좋은 기계, 첨단 기술. 첨단 기술, 첨단 기계. 사실은 의료인의 수준은요, 레벨은 동네 개인병원을 하고 계시는 선생님들이 대학병원, 종합병원에서 과장하다가 나오신 분들이에요. 개인적 실력은 안 뒤지시는 분들이야. 안 그렇습니까? 아, 거기서 인턴하다가 나와가지고 차렸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뭐예요? 실제로 우리가 종합병원 가면은 VIP 의사한테
진료받는 게 아니라 어떤 때는 뭐예요? 그 병원의 레벨을 단 그냥 평범한 의사한테 받을 수도 있잖아요. 네. 개인적 실력은 동네 병원 의사가 훨씬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왜 우리가 대학병원을 가는 이유가 뭐겠어요? 검사 장비죠. 그럼 그 검사 장비가 뭔데요? 마이크로적인 걸 보기 때문에. 동네 병원에서 나오지 않는 게 큰 병원에 가야 그게 이제 검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 검사 기계가 한두 푼짜리입니까? 그러니까 일반 병원에서는 그거를 못 들여 놓는 거잖아요. 잘못해서 그거 리스를 해가지고 들여놨다가 그거 뺄라 그러면 몇 년을 걸리는데 환자 하나 봐요. 부도가 그래서 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 알지만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큰 병원에 보낼 수밖에 없잖아. 자, 그러면 한방은 어떠냐고. 한방이 위가 안 좋다 해가지고 내시경 할 수 있겠어요? 초음파 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위가 안 좋은 걸 위만 들여다보면 되냐고요? 위만 보고 생각하면 되냐고?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 사람이 위장병이 왜 왔을까를 생각을 할 때 다른 장부의 연관성을 갖는단 말이에요. 어떤 경우는 위장 그 자체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간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폐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신장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또 기타 다른 장부에 의해 가지고 위장이 나빠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병은 위장병이라고 하는, 예를 들어서 위염이라고 하는 질병을 진단을 받았을 때 위염입니다 라고는 나왔지만 똑같은 위염 환자가 10명이 있다 그러면은 양방 입장에서는 위염을 똑같은 부분으로 분리해 가지고 치료약이 같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양약은 한방은요 10명이면 10명 다 틀려야 되고요. 어쩌다 한두 명은 이렇게 맞을 수는 있지만 틀려야 된다는 논리죠. 그러면 왜 틀립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랬던 것처럼 간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폐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신장 때문에도 위가 나빠질 수 있다는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그게 무슨 논리로 그렇습니까? 라는 얘기가 여러분 입장에서는 궁금할 수 있어요. 왜 위장이 안 좋은 거를 그러면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경락적으로 얘기하면 위장에 있는 경락에다가 침뜸을 해야 되는데 왜 엉뚱하게 위장이 안 좋은데 수태형 폐경이나 족골음 간경이나 족쇄형 담경에 있는 혈에다가 침뜸을 해가지고 위장을 치료하냐 이런 얘기예요. 신기하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만약에 위가 안 좋으면 위경락에다가 침뜸을 하고 심장이 안 좋으면 심장경락에다가 침뜸하고 폐가 안 좋으면 폐경락에다가 침뜸만 한다면은 얼마나 쉽겠어요. 그러면 음양오행을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그럼 어떤 얘기냐? 이 얘기가 관계성을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하나만 말씀을 드리자면 속이 쓰리다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